네, 안녕하세요. 로테스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전기차 ID4입니다. 지난주에 출시 행사 다녀와서 일주일 만에 이 차의 주행 성능을 느껴보게 됐습니다. 저희가 받은 차는 그레이 컬러의 ID4고요. 트림은 한 가지입니다. 이 차가 5,490만원짜리 단일 트림으로 나왔는데요. 이 5,490만원에 뭐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옵션이 하나의 트림에 통합이 된 5,490만원짜리 한 가지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. 제가 이곳 가평에 있는 경유지까지 올 때는 일부러 좀 2열에 타고 와봤어요. 아무래도 이 차가 SUV다 보니까 이 차를 사서 패밀리카 용도로도 접근을 좀 하실 것 같은데, 그래서 2열의 승차감이나 공간 같은 게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쭉 타보면서 이 차의 장단점이 조금 정리가 됐는데,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항목별로 좀 정리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D4 첫 번째 장점은 공간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차 가격이 아이오닉5랑 EV6랑 가격대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들 차종 간에 구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일단 아이오닉5하고 비교를 해보면 2열 공간은 아이오닉5가 더 넓습니다. 무릎 공간도 그렇고 머리 공간도 조금 더 아이오닉5가 넉넉하고요. 아무래도 2열에 좀 덩치 큰 성인 승객이 자주 탈 환경이다, 이런 분들한테는 아이오닉5가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. 반면에 2열 공간의 그 레그룸이나 헤드룸의 차이를 빼면은 나머지는 이 차가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. 이를테면 트렁크 공간,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휠 베이스가 길어서 2열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데, 반대로 트렁크 공간은 조금 부족한 편이거든요. 특히 뒷바퀴와 범퍼 사이의 거리, 리어 오버행이 좀 작은 편이라서 적재 공간은 뭐 동급 SUV하고 비교해서 좀 협소한 편인데, 이 ID4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고는 있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일반 내연기관 중형 SUV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. 휠 베이스는 2.7m대인데 다른 뭐 전용 플랫폼을 쓰고 있는 전기차와 비교해서 휠 베이스가 아주 길지는 않거든요. 이 차의 재원상 트렁크 기본 용량이 543리터인데 비교를 해보면 폭스바겐 티구안보다는 살짝 작지만, 이 정도면은 4인 식구의 패밀리카로 활용하시기에 트렁크 공간은 아이오닉5보다 더 낫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1열에서의 뭐 좌우 폭이라든지 공간의 쾌적함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ID4의 두 번째 장점은 가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차는 5,490만원짜리 단일 트림으로 나오는데요. 옵션들도 꽤 풍부하게 들어갔습니다.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레인 어시스트를 포함한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, 그리고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나 특히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와 요추 받침대, 마사지 기능까지 다 넣었거든요. 이런 것들을 보면은 먼저 나온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보다도 구성은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. 이 정도의 구성이면은 이 5,490만원에 이런 다양한 옵션을 넣었다는 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잘 책정한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출시되기 전에 해외 판매 가격을 보니까 좀 비싼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% 지급 기준이 차량가액이 5,500만원 미만입니다. 그것을 정확히 맞춰서 나오게 됐고요. 그 결과 정부 구매 보조금을 651만원 받을 수 있고요. 저온 주행거리가 조금 부족해서 이 보조금이 조금 깎이긴 했는데, 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은 실구매가는 4,500만원 안팎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기존의 폭스바겐 티구안과 구매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존의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직선 위주의 좀 수수한 디자인이었습니다. 티구안도 그렇고 파사트나 아테온, 티록 이런 차들을 보면은 특히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좀 심심한 측면이 있었는데, 폭스바겐의 디자인이 ID4를 기점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이를테면은 겉모습에서도 직선보다는 곡선을 위주로 굉장히 부드러운 양감을 만들어냈고, 실내 같은 경우도 완전 뭐 기존의 티구안처럼 반듯한 그런 선보다는 곡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이런 대시보드의 꺾이는 디자인이나 기존 폭스바겐보다는 뭔가 되게 감성적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일단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결합니다. 중앙에 12인치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거의 뭐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거의 없거든요. 비상등이라든지
장치, 공조 장치 제어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, 특히 이쪽에 기어 레버 셀렉터 같은 경우가 계기판 오른쪽에 달려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앞쪽 공간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확보를 한 것 같아요. 컵홀더도 있고, 이게 또 파티션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. 다 분리하게 되면은 또 널찍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차는 중앙에 암레스트가 없습니다. 센터 콘솔을 없애는 대신에 높이를 많이 낮춰놨어요. 낮춰놓고 공간을 되게 널찍하게 해놓은 특징이 있고, 대신에 이 시트 옆에다가 팔걸이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 차에 타면은 뭔가 앞뒤로 공간이 좀 탁 트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.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나 시트 가장자리에 브라운 컬러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, 이 차는 실내 컬러는 이 조합으로 한 가지입니다. 유일하게 5개 T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열 통풍 시트인데, 통풍 시트가 빠진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마사지 기능이 조금 아까 해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뭐 다양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거든요. 압력 자체도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고, 그렇기 때문에 뭐 마사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반선까지 마사지 기능을 넣는 대신에 차라리 다 빼고 통풍 기능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. ID4의 세 번째 장점은 주행 성능인데요. 지금 굽이길 주행을 먼저 하고 있는데, 제가 경유지까지 첫 번째로 올 때는 2열에서 먼저 탔어요. 근데 2열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느껴져서 이거는 좀 편하게 타기는 힘든 전기차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,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좀 재밌는 편에 속합니다. 참고로 내연기관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전기차가 아니라 MEB 플랫폼이라고 해서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골격인데요. 다른 폭스바겐 내연기관 라인업과 비교를 해보면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긴 편이라서 일단 안정감이 구조적으로 좋고요. 물론 SUV가 구조적으로 전고가 높아서 무게중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굽이길에서는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, 반면에 이 ID4 같은 경우는 차체 가장 하부에 대용량 배터리 팩이 들어가서 무게중심이 좀 낮습니다. 그리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아이오닉 5보다는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그렇게 길지 않네요. 그래서 이런 굽이길에서 차체 하중이 좀 바깥쪽으로 빠졌을 때 생각보다 기울어짐이 크지 않아서 굉장히 회두성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경쟁 전기차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세팅한 서스펜션이 이런 굽이길에서는 어떤 핸들링이라든지 선회할 때 그런 깔끔한 느낌, 그런 느낌을 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 타이어 세팅도 이런 느낌에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은데, 휠은 전부 다 20인치인데 전륜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235mm고요 뒷바퀴는 255입니다. 네,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데, 그래서 그런지 특히 코너 진입할 때 조금 앞머리가 가볍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거기다가 보닛을 보니까 보강재가 조금 독특하게 들어갔습니다. 이 좌우 서스펜션 트러스를 이어주는 강성 바가 조금 독특하게 들어가 있고, 여러 가지 좀 포인트별로 보강을 해주는 그런 지지대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일단 운전대를 돌렸을 때 앞머리가 조금 민첩하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런 것들은 아이오닉 5와 비교해서 굽이길에서 주행할 때 어떤 손맛, 운전 재미 같은 경우는 이 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뒷좌석에 자녀라든지 성인 승객들을 태울 상황이 좀 잦다, 이런 분들한테는 아이오닉 5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. GB60도 그렇고, 반면에 운전자 혼자 타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, 전기차지만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고 운전 재미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오닉 5보다는 이 차가 훨씬 더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. 확실히 2열보다는 1열에서의 승차감은 더 낮습니다. 2열은 조금 통통 튀는 감각이 있어서 등받이 각도 기울기도 조절이 안 되고, 등받이가 조금 소폭 서 있는 편이거든요. 안락하다는 느낌은 사실 없었는데, 반대로 1열에서는 승차감도 나름 괜찮고, 일단 운전대 돌릴 때 느낌이 좋습니다. 이렇게 굽이길을 돌아 나갈 때 이 바깥쪽 서스펜션하고 차체가 좀 받쳐주는 느낌이 좋거든요. 그리고 이 차 전기차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올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참고로 ID4의 정부 공인 복합 인증 주행거리는 405km고요 도심은 426km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행거리는 인증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갔습니다. 제가 지난번 출시 행사 때 배터리 잔량이 93%인 상태에서는 주행거리가 409
491km까지도 찍히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는 배터리가 한 80% 후반대에 있었는데 한 42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계기판에 나왔고, 현재는 잔량이 66%인데 303km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실제로 100% 완충 상태일 때는 한 500km 초반까지도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더 잘 나오잖아요. 전기차는 굉장히 심플합니다. 속도를 높여서 달리면은 배터리가 더 빨리 달고요. 저속에서 도심 구간에서 달릴 때는 오히려 배터리 소모가 더 적습니다. 고속도로보다 도심 주행거리가 훨씬 더 길게 나오는 편이고요. 아마 이 차 사셔서 월화수목금은 일반적인 시내 주행 출퇴근할 때 그런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복합 인증거리인 405km보다는 훨씬 더 넉넉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드라이브 모드에 달리고 있는데, 레버를 하나 더 위쪽으로 가면은 알파벳 B자에 불이 들어오거든요.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드입니다.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어지간한 가감속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인데, 제가 지난번 출시 행사 때 이 차 설명 들으면서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,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할 때 그런 불쾌한 느낌, 약간 머리끄댕이 잡아당긴다는 비유를 하죠. 이게 전기차 탈 때 가장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인데, 이 ID4는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입을 할 때 그런 불쾌함을 많이 줄였다,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좀 궁금했는데, 지금 B모드에서 달려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.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바로 제동력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. 그래서 B모드에 두더라도 그렇게 위화감 없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내리막에서 B모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행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. 불쾌감이 적은 주행 모드다 보니까 평소에 출퇴근하실 때 가다서다 반복되는 정체 구간에서는 B모드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은 오히려 주행거리는 훨씬 더 넉넉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대로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차이가 조금 큰 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데, 가속 페달은 다른 폭스바겐 내연기관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묵직하거든요. 이 폭스바겐 차들의 특징인데, 반대로 브레이크 페달은 담력이 좀 가볍습니다. 지금 대열 주행을 하고 있어서 급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기가 불가능한데, 참고로 이 차에는 뒷브레이크가 드럼 방식에 채용이 됐습니다. 요즘에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 차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, 전기차에서는 사실 이 물리 브레이크에 아주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,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리적인 브레이크에 있어서 내연기관 차만큼의 어떤 높은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사실 탑재할 필요는 없습니다. 탑재할 필요는 없는데,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. 이게 페달의 담력도 좀 가벼운 편이고, B모드가 아닌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 놨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제동거리가 그렇게 짧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어지간한 도심 주행이나 이럴 때에는 그냥 B모드에서 주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, 반대로 고속도로를 항속 주행할 때는 드라이브 모드에 두시는 게 낫거든요. 이 차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있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코스팅 모드가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게 설계가 됐습니다.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속도가 크게 줄지 않아서 탄력 주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에서는 드라이브 모드에 둔 상태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이 차의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ID4의 네 번째 장점은 서비스인데요. 참고로 폭스바겐은 전국의 공식 서비스 센터 개수가 총 34개입니다. 이 34개 중에 14개 서비스 센터를 전기차 전문 수리소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인력도 60명 정도 배치를 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지만 서비스적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보강을 했다. 그런 점들이 또 눈에 띄고요. 지금부터는 이 ID4의 단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단점은 다소 딱딱한 승차감입니다. 제가 이제 장점에서는 주행 성능을 말씀을 드렸는데,
반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. SUV지만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. 반대로 얘기하면 고속에서는 안정감이 좋고 특히 굽이길에서는 뭔가 탄탄해서 핸들링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반대로 승차감은 조금 단단한 편이라서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날 때에는 승차감이 다소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뭔가 좀 부드럽고 안락한 차가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나은 선택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전기차의 한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전기차는 차체 가장 낮은 부위에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보다는 서스펜션이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지탱하는 무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에어 서스펜션, 조금 더 고가의 그런 서스펜션을 탑재를 함으로써 부드러운 승차감과 단단한 느낌, 그런 것들을 동시에 충족해 줄 수가 있는데, 반면에 대중 브랜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세팅에 있어서는 한계는 분명합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, 여기서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. 아이오닉 5처럼 조금 부드러운 세팅으로 가느냐, 아니면 ID4처럼 주행 성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대신에 승차감은 조금 타협하는 세팅으로 가느냐,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기존의 내연기관 SUV만큼 이 서스펜션의 품이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패밀리카로 활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단단함에 느끼는 게 사람마다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장에 가셔서 운전자 혼자만 타지는 마시고 뒤에까지 좀 고르게 타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ID4의 두 번째 단점은 편의 장비인데요.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나왔는데요.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도 마찬가지고요.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데, 이 아쉬운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1열 통풍 시트가 빠졌다는 거. 이 정도 가격의 유럽 차들이 사실 통풍 시트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뭐 계절의 변화도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여름 기후가 기온은 높아도 그렇게 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통풍 시트의 탑재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의 E급에서는 잘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, 우리나라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좀 습하기도 하고 이 통풍 시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탑재되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승차감하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2열 승차감이 좀 단단한 편이라서 그런 측면과 2열에 열선 시트가 없다는 거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패밀리카보다는 운전자나 아니면 젊은 부부 1, 2인 승차 환경에서는 참 좋은 차지만 4인 식구가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. 승차감도 그렇고 2열에 열선 시트가 없다는 거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앱 커넥트 기능인데요. 큰 화면에 애플 카플레이를 띄우고 있는데 유선입니다. 제가 지난주 출시 행사를 가서 무선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현재 팔고 있는 폭스바겐 라인업이 티록도 그렇고 골프나 파사트, 아테온, 티구안 전부 다 무선 카플레이,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있어서 당연히 ID4는 그 후에 나온 신차니까 당연히 얘도 무선이겠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얘는 유선입니다. 뭐 기존의 다른 폭스바겐은 전부 다 간편한 무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금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. 참고로 USB 포트는 앞좌석에 2개, 뒷좌석에 2개인데 전부 다 C타입이고요. 향후에 무선 앱 커넥트 기능으로만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더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의 국내 첫 전기차 ID4 주행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가까운 시일 내에 ID4와 경쟁하는 전기차들을 한데 모아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